집단 배포 조사, 전화 조사, 우편 조사, 전자메일, 이메일 조사 뭐 이런 것들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 예정인데, 우선적으로 아까 전에 투사법 중에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로 도서 인기도를 조사하고 싶다. 도서 인기도를 조사하고 싶다.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요? 그렇죠. 판매량. 인쇄 부수도 중요하지만, 인쇄 부수도 괜찮지만 뭐라고 판매량도 쓸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판매량뿐만 아니라 반품률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반품률. 그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도서관에서 대여 건수 이런 것들을 보셔도 되고요. 실제로 손상 정도, 도서의 손상 정도를 보시게 되면 인기 정도나 열동률 이런 것들에서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기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즉 판매량만 볼 거냐?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반품률도 보셔야 되고요. 실제로 대관, 그다음에 실제로 대여 건수나 실제로 손산 정도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된다면 보다 다양한 올바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네. 다음에 이제 집단조사, 배포조사부터 한번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하게요. 집단, 배포, 전화, 우편, 인터넷 조사, 면접 조사 등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조사원이 필요하냐, 비용, 뭐 통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별 표시가 많은 것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별 표시가 낮은 것은 좀 낮은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서로 간의 비교 정도예요. 그냥 상대적인 비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자, 집단조사나 배포조사 같은 경우는 조사원이 투입되지 않겠죠. 소수가 투입되겠죠. 소수. 네, 이에 반해서 전화조사는 조금 조사원들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우편조사나 인터넷조사는 조사원 자체가 필요가 없고요. 면접조사에서는 상당히 조사원이 필요도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사원에 대한 비용과 조사원의 통제, 비용 이런 것에서 편차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조사원의 투입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자, 전화조사 같은 경우는 조사원의 통제가 일부 가능합니다. 왜? 한 곳에 모아놓으시기 때문에. 이에 반해서 면접조사는 어떻게 될까요? 면접조사는 실제로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통제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사원의 원에 따른 오차 정도를 살펴보실 수 있고요. 응답자의 비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응답자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부분 반드시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의사소통이 가능하냐 아니냐. 집단조사나 배포조사는 일부 가능합니다. 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집단조사나 배포조사라 전달은 하되 설문지 문항 자체를 수정하진 않는다라는 측면을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응답자 반응 정도를 일부 체크하실 수 있겠죠. 전화조사도 목소리 반응 정도만 봐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지 싫어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조금은 판단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면접조사는 집중적으로 보실 수 있다. 그 다음에 1인당 소요 시간, 그 다음에 응답률이 어떻게 되느냐, 표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집단조사와 배포조사는 응답자를 한 곳에 모으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요. 전화조사는 조사 시간 자체가 한계점이다. 그 다음에 응답률이 비교적 높진 않아요. 근데 뭐 어디서 높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응답률 자체가 상당히 좀 높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전화조사하면 거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집단조사, 배포조사 자기가 참여를 하겠다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응답률이 나오는데 이건 응답률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우편조사는 더 안 나오죠. 응답률 자체가 매우 낮다는 부분. 그다음에 인터넷,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인터넷 우편조사를 하느니 차라리 전화를 통해서 뭐뭐뭐 해주세요, 발송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뭐 방문을 한다거나 이런 조사를 병행하는 것들이 더 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